집안 청소로 아침을 시작하는 김지환 씨는 8살 딸을 키우고 있는 미혼부입니다. 너 일부러 더 그러는 거지, 이끼야. 별로 안 가냐고. 절로 가야지. 아이의 장난을 이리저리 피해가며 청소를 마치면 다음은 설거지 차례. 돌아서면 쌓이는 집안일이 이제 지환 씨에게는 꽤 익숙한 일상입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이렇게 안에서 살림하고 애 보는 게 적성에 맞는 편이라 별로 그거 하는데 다들 이걸 힘들어 하시죠. 아무래도 또 밖에서 일하다가 이제 사람이 이제 체력적으로 지쳐버리면 와서 또 모시고 이게 집안일이 끝이 없잖아요. 계속 뭘 해야 되고 계속 뭘 치워야 되고. 아빠가 이렇게 살림을 배워가는 사이 아이는 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요. 이제 너 학교 갈 때 맬 거야. 한번 매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준비한 아빠의 선물. 가방은 마음에 들어? 어떤 거 같아? 좋아요. 좋아요? 이제 거기다가 이것들을 넣어봐 한번. 뭐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해보자. 아빠가 하라고? 요즘 애들이 저렇게 안 순수해요. 막 이런 거 보면 막 해맑고 막 좋아 이래야 되는데 요즘 애들이 다 저래요. 막 이걸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저렇게 반응 저러면요. 그렇게 들고 다닌다고? 초등학교 입학에 설렜던 마음은 아빠뿐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하면 품에 안기도 조심스러웠던 작은 아이가 언제 이렇게 자랐을까요? 있지? 벌써 커서 이렇게 학교를 가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걸 드시겠어요. 그거 뭐 거의 매일 같이 하는 생각인데 왜 이렇게 빨리 컸냐. 막 크는 게 너무 아쉽고 정말 그 갓난아기 시절이 너무 일찍 지나간 게 그게 너무 아쉽고 그리워요. 그 시절이. 사실 사랑이는 태어난 후 1년이 넘도록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출산 후 아이 엄마가 갑자기 떠나버렸고 현행법상 혼인 외 출생의 경우 아빠 혼자서는 출생 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때 뭐 의료보험 안 될 때라 병원비도 정말 많이 나왔고요. 필수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무료로 받는 예방접종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다 돈을 내고 맞췄었는데 그거를 다 합쳐보니까 100만 원이 좀 넘어가더라고요. 그 주사값만. 주민번호가 없을 때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못 보내잖아요. 아니면 또 뭐 그 돌봄 서비스를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갓난아기를 24시간 저 혼자 지켜야 되니까 일은 할 수가 없고 병원비 또 부족한 거는 뭐 당시에 또 대출을 좀 더 받아서 그 병원비 다 마련하고 생활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용에도 위기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계속 생활비는 나가는데 수입은 딱 단절이 됐고 사지 멀쩡한 놈이 내가 이 조그만한 애기 하나 못 키우겠어?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 자신감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애를 데리고 있으면 내가 이 애를 키우면 굶어 죽겠구나 싶은 거예요.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한 지환 씨. 다행히 여러 단체가 움직여 사랑이는 출생 후 1년 4개월 만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이후 미혼부 아이의 출생 신고를 간소화한 일명 사랑이법이 신설됐는데요. 여전히 한계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시방편이에요. 사랑이법은 그 긴 소송을 좀 짧게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이 복잡한 절차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한 간소화가 된 거지 간소화됐어도 소송은 소송이에요. 사랑이법을 적용받는 애들조차도 그 사랑이법을 적용받아서 소송하는 것도 기본권 침해받고 있는 거고 평등하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 거는 변함없는 거죠. 최근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서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견된 8살 여아의 시신. 친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숨진 이후에도 무연고 시신으로 분류됐습니다.
최근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이 사건 역시 친부의 노력에도 출생 신고를 못한 사연이었습니다. 거부해 신고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런 미신고 아동들은 당연하게도 의료와 교육 등 기본적인 복지는 물론 생존마저도 위협받게 되는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최소 1,000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환 씨는 요즘 미혼부 아이들의 출생 신고를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예, 형님. 네, 예, 전화 괜찮아요? 네. 아, 그리고 저기 어제 형님 그 저기 변호사님 만나고 왔어요. 아, 예, 예. 예, 그 간 김에 지난번에 형님 얘기하셨던 거, 네, 그 애기 엄마 그 전화기 얘기도 좀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형님 그 지금 애기 저 출생신고 소송 진행되는 거, 네. 예, 그것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은 시간 계속 걸릴 것 같다고. 요번 주는 형님, 내가 금요일 날 시간이 있어요. 그래요? 금요일 날 넘어갈게요, 형님한테. 김지환 씨가 이런 활동을 시작한 건 안타까운 뉴스를 접한 이후였습니다. 20대 젊은 남성하고 몇 달 안 된 아이가 죽어서 발견됐는데 그 아기가 출생신고가 안 돼 있었어요. 그 남자는 지병으로 먼저 죽었고 남자가 먼저 죽으니까 아기는 그 옆에서 굶어 죽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저를 철저하게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었거든요. 아, 저분이 내 전화번호라도 알고 나랑 전화라도 한 통화 했으면 그분은 뭐 지병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분이 죽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애기가 죽는 거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애기는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막 얼굴도 모르는 애기인데 되게 그 뭐 좀 하염없이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출생 신고를 도와줄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길. 오늘 목적지는 전주입니다. 이렇게 지방까지 가시는 일이 자주 있으세요? 예, 종종 있어요. 그 지방도 막 전주면은 뭐 너무 멀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거리. 이렇게 자차 혼자 움직이시는 게 뭐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만만치는 않은 일일 것 같은데. 네, 만만치 않죠. 근데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아빠들이 아니라 그 아빠 밑에서 주민번호 없는 애기들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을 해요. 그래서 네, 아빠가 아니라 애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최대한 제가 힘나는 데까지는, 도울 수 있는 데까지는 도우려고 하고 있어요. 아, 예. 함께 온 의뢰인은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부인데요. 올해 3살 된 둘째의 출생 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애기 3살, 4살이죠? 네, 이제 4살. 그렇지. 준비해온 서류들도 좀 다 꺼내봐 그때. 서류랑 그리고 그때 그 뭐지 그 혼인관계 증명서 그거 혹시 출력했어요? 출력 나왔어요. 잘하셨네. 대표님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복지관 통해서 하다가 제대로 이게 일 처리가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서 인터넷에서 계속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대표님 알게 돼서 연락 직접 드렸습니다. 잘하셨네요. 다행히 사랑이법이 적용되는 아이라 해도 아빠 혼자서는 복잡한 절차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둘째는 출생신고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먼저 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사랑이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아빠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지금 유전자 검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 법은
그 기술을 아직 적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옛날 법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굉장히 절차들이 복잡해졌는데 이번에 사랑입법도 뭐 해서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적용 안 되는 사안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좀 빨리 개선이 돼야 되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출생 통보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복지는 안 줘도 좋다예요. 그러니까 복지는 너무 멀리 있어요. 한부모 가정을 받아야 되는 복지 지원 이런 거가 저희한테 너무 멀리 있는 일이고 지금 당장 뭐 내가 어떻게 해서든 벌어먹어서 우리 아이 먹이고 내가 키우고 살릴 테니까 우리 아이 기본권만 주세요. 우리 아이 주민번호만 주세요. 이거거든요. 최경훈 씨의 아침은 두 딸의 머리 단장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를 어떻게 묶어줄까? 귀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귀여운지 아빠는 모르겠는데. 끔찍하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끔찍하고 그랬잖아요. 귀여운 거는. 귀여운 건 깜찍하지. 네, 그 맞아요. 머리가 어떤 머리인지 아빠는 잘 아빠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못 묶어. 그래, 아빠는 못 묶어. 아빠 그냥 하나. 요구는 많지만 사실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정해져 있는 편이죠. 아이들 머리 묶어주고 하는 거 좀 익숙해서 죽겠어요 이제. 유튜브 보면서 많이 배우죠. 하루는 이렇게 묶어줘라, 또 하루는 이렇게 묶어줘라. 항상 자기 전에 얘기를 해요. 내일은 2개로 묶어주세요. 뭐, 내일은 뭐 하나로 묶어서 따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걸 다 유튜브 보고 배운 거예요? 네. 아침에 일찍 가고 보고 배우고 있죠. 올해 7살이 된 언니는 혼자 준비를 마치는 건 기본. 2살 어린 동생까지 야무지게 챙기는데요. 매일 두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각각의 어린이집으로 배웅하는 아침. 7년 전 20살의 경훈 씨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입니다. 첫째까지 어린이집 차에 태우면 아침 일정 완료. 남들은 출근길에 나설 시간이지만 경훈 씨는 집으로 향합니다. 사실 둘째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경훈 씨는 조선소에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두 아이를 홀로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잦은 결근으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자격증까지 따면서 노력해봤지만 일을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너 혼자 키우는데 어떻게 출근하면서 아이들 케어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일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그런 사유로 면접을 한 15번을 보면 15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알바자리 하나 구하는 것도 힘들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활 상담 받으러 왔는데요. 네. 네. 두 아이 육아에 지장받지 않을 일자리가 과연 있을까요? 혹시 어느 사업단을 지금 희망하는 사업단이 있으신가요? 혹시 안내를 들으셨나요? 저희 자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시장 진입형이 있고 사회 서비스 영역이 있고 따로 이제 별도 사업을 해갖고 시간제 근로를 하고 새싹 동음이 있고 자활근로 사업단이고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일은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도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자활 사업이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상담을 해서 이제 접수는 이제 대기 상태로 해놨다가 저희가 이제 자활이 시작을 하면 일은 할 거고요. 지금 제가 여기 하지만 운 좋게 취업한다 해도 돌봄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는 불안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수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을 하면 이제 수급이 끊기잖아요. 끊기면 또 바로 끊겨버려요. 뭐 어떤 유예 기간 같은 것도 없이. 그러다가 또 예전에 둘째가 임했던 경우가 비슷하게 와버리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가 또 와버리면 또 공백이 생겨서 엄청나게 힘들게 돼버리죠. 생활고에 겪게 될 것이며 이게 당장에 먹고 살 게 없어지게 되니까 그게 걱정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자립하고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돌봄이 공백이 너무 많이 생기고 또 어떤 분들은 돌봄이 안 돼서 또 일을 줄이기도 해요. 내가 일을 해서 돈도 벌고 아이도 키울 수 있는 이렇게 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가가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자립 의지가 있고 이런 분들에게는 돌봄 제공을 좀 더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대의) 젊은 나이에 두 아이의 아빠가 되겠다고 했을 때 누구도 응원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안 뜨겁지? 네. 맛있어? 상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고 아빠의 삶을 선택한 경훈 씨. 숟가락 놔두고. 뜨겁지? 더 먹어야 돼. 언니 카라가 시원해. 어린 시절 자신의 경험을 아이들에게는 주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형제들이랑 커왔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살지 못했던 게 아마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때문이라도 제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게 가장 컸죠. 왜냐면 저는 그렇게 커오질 못했으니까. 그 마음을 아는지 아이들도 밝게 자라고 있는데요. 물도 먹어? 괜찮아. 맛있어? 네. 아빠 한 게 없는데 맛있어? 다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림책을 보면 책이랑 그림이랑 글자랑 같이 보는 거야. 도현이는 아빠와 함께 바다에 갔어요. 쏴 파도가 달려왔어요. 파도야 안녕? 파도는 누가 파도예요? 예. 바다에 이렇게 모래로 쏴 오는 물이 파도라고 그래. 그래? 응. 나중에 바닷가 가면 보여줄게. 우와 신난다. 파도 무늬가 새겨진 보물 하나랑 파란 바닷빛이 담긴 보물 하나랑. 우리도 먹고 싶다고. 작은 방 안. 아빠의 목소리를 따라 푸른 파도가 다녀갑니다. 사는 거 아닌데. 다음날 아침 도연이는 보물을 꺼냈어요. 바다 저 멀리서 달려오던 파도가 생각났지요. 이거 언니 거. 어때? 이리 와. 매섭던 겨울바람이 잔잔해진 오후. 경훈 씨가 간만에 아이들과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부터 노래를 불렀던 킥보드를 태워줄 모양입니다. 얼른 하자. 얼른 가서 놀자. 재밌겠다. 재밌겠지. 네. 기다려봐. 그래도 아직은 아빠 손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한번 나가려면 그죠. 오래 걸리죠. 하면서도 애들이 말하는 걸 쉬질 않아. 밥 해주자. 애기 밥 해주자. 알았어. 가까운 하천으로 나들이 나온 세 가족. 같이 가야지. 오늘 아이들 소원풀이 하는 날입니다. 내 타도 돼요? 타기 전에 이 마스크만 좋게 쓰자. 잠깐 이리 와. 요즘 두 아이들의 최애 놀이기구인 킥보드. 늘 동생부터 챙기는 언니도
간만에 야외 놀이에 신이 났습니다. 해가 늘지 않겠어? 언니는 어디 있지? 어느 쪽에 앞에 가고 있지? 이제 경훈 씨는 거창한 꿈을 꾸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게 아빠가 곁에 있어주는 것. 그뿐입니다. 재밌다. 재밌어.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그나마 있으니까 애들이랑 이렇게 한 번쯤 나와서 같이 놀기도 하고 나오면은 무엇보다 애기들이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애들이 그때그때 엄청 좋아하고 그 좋아할 때마다 그런 모습 보면서 그냥 견디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다 잊혀지고 다 지나가고 그러니까. 아빠로서의 꿈은 그냥 지금 이대로 이 가정을 더 이상 더 밑으로 가지 않게 내가 지켜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어요.